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베리스모에서 B세포 비오지킨 림프종 치료제. 자, 싱크르 310 관련해서 FDA 임상 일상 IND 제출 소식이 나왔죠. 자, 그리고 HLB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넘어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베리스모 B세포 비오지킨 림프종 치료제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IND 제출입니다. 보통 이제 임상을 하려고 하면 그 규제기관에다가 IND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이 진행되는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이제 뭐 IRD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를 받아야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티 관련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HLB와 마찬가지로 이 베리스모와 이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의 장기적인 어떤 이 시너지 효과들의 어떤 기대감들도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HLB의 미국 계열사 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재발성은 이제 암은 이제 재발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의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암치료 항암제 효과가 나오다가 또 이제 재발이 되고 이렇게 하죠. 이걸 이제 뭐 리커런트라고 하고, 이 불응승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이제 카티 같은 이제 치료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불응승이라고 보면 되고, 약물에 대해서. 자, 비호지킨이 있고 이제 호지킨 이렇게 나눠지죠. 호지킨 뭐 비호지킨 같은 경우에는 올빼미 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호지킨이고, 그 외에 한 20개 이상을 50개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림프구 침범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혈액에 있는 이제 뭐 백혈구 있잖아요.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종양으로 바뀌는 게 이제 그 림프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인데 비호지킨 림프종,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싱키르 310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FDA에다가 IND 신청을 하고, 요게 허가가 받아야 1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임상은 혈액암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말은 딱 이렇게 장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원발성이든 전이든 나오는 거고,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서 이제 벌어지니까 구체화가 좀 어렵습니다만,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완치를 목표로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고형암은 뭐 이 생존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을 포함해서 재발성 불응성 비세포 비오지킨 림프종의 다양한 타입의, 그러니까 비오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0개 이상의 뭐 형태가 있는 것들을 뭉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카티 치료 이력이 없거나 아예 없다든지, 그 다음에 카티 치료를 했는데 뭐 재발했다든지 뭐 불응이 된다든지 더 이상 이제 카티가 안 돼. 카티 치료라고 하는 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항암제보다는 임상도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개발 과정 자체가 결과가 다른 어떤 그 항암 임상보다도 시간이 이제 빨리 걸린다는 뭐 이런 장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카티 치료제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허가된 이 카티 치료, 뭐 킴리아 같은 경우 보면 혈액암에서는 보통 반응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용암 쪽으로는 이 부분들 효과를 아직까지 이제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카티를 하더라도 카티는 한 번만 하면 완치를 이제 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재발, 리커런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재발이 나타났을 때는 기존의 카티로 해서 이제 뭐 불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이제 뚜렷한 거죠. 재발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러면 카티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한 환자에서는 기존 카티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마치 이제 표적 항암제를 썼는데 내성이 생기면 그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왜 나눠지냐면 내성이 생기면 기존의
부분을 못 쓰니까 포괄강암제도 세대가 나눠지듯이 이 카티는 한 번만 쓰는데 이게 안 쓰면 기존의 카티로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체류 옵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도널드 시글과 이제 마이클 밀론 박사가 이 자체 발굴한 이 비세포 유럽의 그 타켓이 이제 CD19나 이제 CD20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현됩니다. 이게 표면에 많이 발현되는 그 항암 쪽에서 이제 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타켓해서 이 바인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이제 그 혈액에서 이걸 빼서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T세포 앞에다가 보통은 이제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달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바인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까티가 그 암세포하고 이제 붙는 부분이 이제 바인더죠. 요걸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CD19 타켓에서 바인더를 개발을 했고, 기존에 이제 승인된 까티의 이제 싱글 체인 구조와 완전히 다른 멀티 체인 형태로 이용하는 베리스모의 키르카 플랫폼과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기존 카티의 어떤 단점들을 좀 극복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활성화시켜서 효과적으로 향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니까 기존 이제 카티도 세대가 뭐 1세대, 2세대 있습니다만 요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베리스모가 싱키르 310도 있고 싱키르 110도 있죠. 여기는 이제 110은 이제 고용암 쪽에 뭐 그 폐의 이제 중피종이라든지 간에 이제 담간이 이제 지나가는 담간암종이라든지 난소암 요쪽으로 이제 메소톨린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피종이나 담간암종이나 난소암에 여기 많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것을 타켓으로 해서 이 고용암 쪽에서는 싱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임상 사이트를 확대를 하면서 임상 속도가 이제 그러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싱키르 카티 같은 경우에는 NK세포에서 발현하는 수용체를 T세포에 결합을 해서 T세포의 어떤 탈진, 그러니까 이제 면역세포의 탈진이 이제 되게 되면 효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고 이제 공격의 효율성도 극대해서 높은 항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리스모가 개발하고 있는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 그 카티로 이제 언맷 니즈가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재발 불응성 관련되는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을 제공을 할 것이다. 요렇게 지금 요런 어떤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흐름으로 장중에 이제 4,800원권에서 5,2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9일째 지금 내려오고 있죠. 결국 이제 유중에 관련되는 리스크를 이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 극복하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양봉의 시가들을 지금 다 깨면서 17,000원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도 지금 살짝 리트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을 25,000원 구간에서 지금 거의 지금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 넘게끔 지금 HLB 생명과학은 빠지면서 중심 라인을 좀 더 밑단으로 지금 이탈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달에 가장 강했던 이제 제약하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약 같은 경우에도 3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국면인데 개 팔아가면서 좀 쉽게 조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돌아와서 이 3만원대를 유지하면서 35,000원을 가야 이제 이 추세가 다시 본래 추세로 가는데, 오늘 또 일단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그나마 지금 강한 게 지금 계열 종목 중에서는 뭐 삼선 종목 빼고 나면 테라피틱스거든요. 여기는 지금 5일선을 여전히 유지해 주면서 장중에 14,790원대, 그러니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프로그램도 지금 한 44만 주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윗골이 있으면서 아직 이탈은 시키지 않으면서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 이제 여기도 음봉 자체가 지금 6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타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가 조금 이제 약하면 이선 종목이 튀어나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같이 지금 이제 뭐 매크로는 뭐 금리단 영향, 그 다음에 같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락이 이제 좀 막히는 상태에서 양봉의 흐름들을 좀 내주는 종목들이 나와야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장 이제 종가까지 이제 이 흐름을 내줘느냐 이게 중요하고 평소 같으면 이제 이노베이션에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움직일만 한데 강보합권 정도 부근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바이오 스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세 흐름이고 파나진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종가 관리하는 어떤 흐름들의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HLB 같은 거는 이제 9만 원대 윗단으로 좀 올려놓는 흐름이 나올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에서 멀어지면 안 되죠. 제약 같은 경우에도 3만 원대 부근으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이제 테라피틱스가 한 번 더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일 때 이제 5장의 이제 변화의 모습들을 좀 살필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이제 살펴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구간들입니다.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